한국 나이로 19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아청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를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위가 거의 모든 법 중에서 제일 센 법 중에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은 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청법의 시작은 결국은 아동 청소년이 누구인지, 이 아동 청소년이 뭔지부터 시작할 건데요. 사실은 이게 아청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청법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동 청소년이 누구인가, 사실은 이 아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는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9세 미만은 그대로인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냥 일괄 19세 미만, 그냥 만 19세 미만, 만 18세 이하는 모두 적용이 되도록 법이 변경이 됐고, 아청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가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 인식 여부입니다. 아동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어야지만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아청법은 적용이 안 되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나이 인식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변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장 요새 많이 하시는 게 오픈 채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오픈 채팅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19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매매를 한다든지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모호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만 나이와 한국 나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성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19세라고 얘기하는 게 만 19세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 17세 혹은 18세 한국 나이로 19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 16세 인식 여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의제 강간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인 거예요. 성관계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는 의제 강간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 만 16세 미만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 위력으로 인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위계나 위력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복잡한데, 성관계만으로 처벌되는 의제 강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변론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쟁점이 많이 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제일 모호하고 그리고 처벌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청 소지입니다. 그 시청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고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파일명이나 제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있을 만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 성관계 영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시청하시거나 소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단순히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거나 시청하시는 거나
이게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혹은 배포입니다. 토렌트로 이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으시는 경우에 토렌트로 배포까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시청 소지가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오픈 채팅이나 이런 데서 상대방한테 뭐 자위 영상이라든지 뭐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특정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요구해서 아동청소년이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는 순간 제작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청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대부분의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고소를 당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선의 방향으로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범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양형변론만 남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변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징역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최선의 변론을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